어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동선을 보면 박영선 후보는 지지표를 더 다지는 듯한 전략을 선택한 것 같고 오세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겼던 지역을 찾아갔다. 공세적인 마지막 유세를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강세 지역이 어디고 부족한 지역이 어디다. 이런 판단은 다 있을 텐데. 그렇죠. 따라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표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표밭이 좋다고 하는 곳에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걸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블랙아웃 되기 전까지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보수 쪽에서는 보수가 완전히 집결했는데 진보는 집결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요. 집권 5년차 선거에 정권 심판론이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LH 사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곳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정화석 의원,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특성이 있죠. 그 선거가 재보선이 치러지는 시기, 그 시기마다 그 선거의 핵심 주제가 달라지지 않을까. 가령 정권 초기라고 한다면 뭐 국정 안정 논, 또 정권 후반기라고 하면 박진영 부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 더 목소리를 얻는 뭐 그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안정시키자는 그런 논리가 강하냐 아니면 심판하자는 논리가 강하냐 그게 한 축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계기가 어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 보면 뭐 문재인 정부 이제 거의 집권 4년 차 마지막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값의 LH 사태까지 이제 겹치면서 뭐 무능, 오만, 내로남불 이런 프레임들이 굉장히 워낙 지금 현재 선거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뒤집기가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고전을 하지 않았나 그 선거 과정에서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견제론이라는 바람이 상당히 폭풍 수준으로 좀 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아직까지도 서울 시민과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대안 세력이라든지 오세훈 후보가 너무 잘하고 이뻐가지고 이번에 선택을 해준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권 5년 차입니다. 정권이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죠. 그동안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났습니다. 잘못했다라고 국민들이 그동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집권 세력은 아니야,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아직 시간이 부족할 뿐이야. 그냥 우리가 하던 일 계속 밀어붙여야 돼.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이번에 정권 견제론 심판으로 나타난 거다.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좀 좋은 성적을 거뒀다. 내년 대선도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요. 국민의 마음 또 금방 잃어버립니다. 민심은 너무나 정말 정확하고 엄중하셔서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항상 안테나를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사실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까지 3연승,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단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번 재보선은 어쨌든 이번엔 민주당이 앞서가기보다는 추격하는 모양새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 공표되는 그 시점까지 여론조사 결과였단 말이죠. 장성철 소장의 이야기에 견주어서 박진영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또 어떻게 이번 선거를 받아들여야 할지. 글쎄요, 아직 선거 결과는 모릅니다. 네네,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집권 5년 차에는 당연히 이제 정권 심판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상대적으로 5년 차에 정권 안정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우습고요. 그런 뭐냐 미래지향적인 그런 좀 전망적인 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반성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이 장 소장님도 이야기했었습니다는 누가 누구를 심판해. 민주당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과 별반 개혁되지 않은 그리고 의혹투성이 후보를 배출한 정당이 심판하느냐라는 이런 것에 또 한편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대상이 불과 4년 전에 심판받은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이 이야기가 아마 두 분 다
공감하시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고 시청자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만 이번 재보선 기간 과연 내 기억에 남는 단어들은 무엇이 있을까? 각 후보들이 내세웠던 정책, 공약이었을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정치 공방, 네거티브 공방이었을까? SBS 8시 뉴스에서 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가장 많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졌던 단어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해봤습니다. 대선에서 유턴한 국민의당 안철수.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10년 만에 재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큰 책임감으로 각각 금태섭,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범야권 최종 단일화 테이블에 앉았지만 여론조사 방법 등으로 줄다리기를 거듭하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틀 전에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됐습니다. 범여권 단일화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빨랐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우상호 의원을 꺾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조정훈, 김진애 두 소수 정당 후보가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박 후보가 예상대로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은 미래 100년 서울의 좌표를 찍는 서울시 대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재보선 한복판을 강타했습니다. 민주당은 금기어나 다름없는 내로남불, 그걸 혁파하겠다며 자세를 낮췄고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려 애썼습니다. 최면치로 이러한 실패를 자인하는 서울시장 선거 전에 도화선은 민주당이 불을 붙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처가땅 보상 의혹이었습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해 처가가 보상받았다는 의혹은 내곡동 땅 측량 때 오 후보가 직접 참관했다는 의혹으로 근처에서 생태탕집을 운영하는 가족이 측량 당일 흰 바지에 페라가모 구두를 신은 오 후보를 봤다는 증언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작인, 측량 팀장, 그다음에 생태탕 부모, 아들 모든 과정 속에 다 증인이 있는데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홍냉랑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다. 부산에선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가족의 LCT 아파트 특혜 매입 의혹을 공격의 고리로 삼았습니다. 위아래층을 나란히 사줬어요. 같은 날. 그리고 부동산 중개비도 안 받았어요. 그 중개인이. 이런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110건 정도가 나와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거래가 이루어진 게 분양권이 그 가격에 거기에 무슨 특혜가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의 21분 도시나 오세훈 후보의 스피드 주택 공급 같은 정책 공약들은 덜 부각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단어들이 저 리포트에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투표일인 오늘 여야 지도부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죠. 투표 꼭 해주십시오라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도 많습니다. 그 일을 더 잘할 후보를 국민 여러분께서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이고 역사의 선택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그 성폭력 사태에 대한 참 심판도 아울러서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갖다 해야 되고 그 안에 사실은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분노가 내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한 걸로 봐서 시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셨습니다. 정화석 의원, 지금 각 후보들도 SNS를 통해서 선거를 맞는 그 심경을 밝혔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글들을 올렸습니까? 네,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이야기 차례로 한번 볼까요? 박영선 후보, 뭐 정직한 서울을 만들겠다, 거짓말을 심판하겠다. 뭐 토론에서 계속 오세훈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죠. 예. 그리고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당 후보로서 서울로 나가겠다. 그래서 승리를 향해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SNS를 올렸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왔네요. 잘나서 지지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잘한다. 다만 그 정권을 심판하고 그 정치에 응어리진 마음으로 투표를 통해서 보여달라. 국민의힘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영춘 후보, 한 표가 더 필요합니다. 투표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꼭 해주십시오. 지인에게 전화하셨습니까? 한 통이라도 더 해주십시오. 투표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너무 많은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응원의 목소리는 정권을 심판하고 부산을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박형준에게 부산의 미래를 맡겨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SNS를 통해서 투표 독려했습니다. 자, 투표율이 높으면 서로 자기 당의 후보들이 유리하다고 여야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의 마지막 호소 여러분 직접 보셨죠? 그러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각 후보들은 사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목소리 다 짜내서 마지막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는 게 후보들의 심경이겠죠.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더 겸손한 자세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을 더 알뜰살뜰 챙겨봐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이 더 큰 품에 모른다고 발뺌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시장, 이렇게 거짓말로 점철된 시장,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진행하기 전에 우리 후보자 이름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선의 추진력, 박영선의 의지, 그리고 박영선의 성과에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미래의 정치인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폭등을 시켜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서민들 전세 걱정하랴, 월세 올려줄 걱정하랴, 이게 무능 아닙니까? 우리 깨장정과 상생의 도시로 만든 사람. 이렇게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저의 지지 연설을 해줄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반드시 공정한 서울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장 후보들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어떤 이야기를 부산 시민에게 호소했는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일 잘하는 시를 뽑자. 우리 부산을 살리는 투표를 하자라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외쳐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민주당에 투표하면 오만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투표하면 위선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기회를 주십시오. 10만 원씩 지급하여 부산 경제를 사죄 드리면서도 이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정대를 내고 쌓아놓은 이유는 바로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국제 물류 허브 공항으로 만들고 정치 공항이 아닌 경제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서울시장 후보들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들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영상으로 압축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잠시 주요 뉴스 여러분께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재보선 관련 뉴스 그리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이야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뉴스 전해드리러 저는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